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테마를 잡아라로 바로 이 시간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스누라 리서치의 박인혁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에는 시장에서 부각될 만한 테마를 또 미리 선정해서 도움 말씀을 주시는 시간인데요. 어떤 테마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좀 동아시아 환경의 변화, 특히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야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동아시아의 환경의 변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일본의 엔저 현상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즉 엔화 가치를 지금 하락에 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왜 일본 정부가 이 엔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냐? 자국의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하면 일단 원재료를 수입하는 수입 비용은 상승합니다만 다시 이제 수출 업종으로 봤을 때 자국의 통화 환산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1달러 하는 제품을 수출했을 경우에 1달러에 100엔 하던 환율이 1달러에 110엔으로 이렇게 엔저 현상이 일어나면은 10엔만큼을 더 벌 수 있는 무려 한 10% 정도의 영업이익을 더 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특히 자동차 아시다시피 기계, IT 제품의 수출이 56%를 차지하고 있고 전통적인 또 수출 기업으로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다시 부활하는데 바로 이 엔저 정책을 좀 쓰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당분간 일본 정부는 이 엔저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일 거고요. 이에 따라서 일본 증시에서도 자동차, IT, 기계 기업의 상승이 또 눈에 돋보입니다. 특히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세계 1위를 차지를 했죠. 차지를 하고 2개월간 무려 40%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엔저 현상, 동아시아의 환경의 또 변화다라고 하나를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하던 바로 이 중국 제조기업의 인건비가 점차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동안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의 공장을 짓고 생산 거점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총력을 기울여 왔었는데요. 그렇죠.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중국이 일단 사회주의를 벗어나면서 경제를 개방을 했습니다. 이 개방하면서 많은 인구를 가졌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또 인건비가 저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조 분야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었는데요. 이제 인건비가 상승한다. 중국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아시아 타 국가 인건비가 더 저렴한 국가들로 이동을 좀 하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가 베트남 쪽에 생산 거점을 굉장히 크게 늘리기 때문에 베트남의 생산 거점이 있는 코스닥 기업들 굉장히 큰 상승을 또 보여줘서 테마를 이루기도 했었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이 이 위기감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공장을 자동화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아직까지는 미미하기 때문에 바로 이 공장 자동화 이 부분도 앞으로 굉장히 큰 각광을 받을 전망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동북아시아의 환경 변화, 산업 환경 변화, 일단은 엔저 현상을 꼽아주셨고요. 두 번째는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중국의 인건비 상승 문제를 꼽아주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또 수혜를 받는 기업을 오늘 선정을 해주셔야 할 텐데 어떤 기업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맥스로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유무선 자동화 겐트리 시스템 구축과 자동차 엔진 실린더 블록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국내 중대형 자동화 겐트리 시스템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려서 이 겐트리 시스템이라는 거는 부품하고 기자재를 가공 공정 간에 자동으로 이동시켜주는 그런 로봇을 말합니다.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바로 기본이 되는 그런 기계인데요. 그리고 또 엔진 실린더 블록이란 것은 엔진의 기본 형상을 구성하는 자동차 부품입니다.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부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 GM 그리고 쌍용차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맥스로텍은 일단 기술력은 확보한 상태고요. 지난해 11월 상장이 됐습니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공모가 7,000원 대비 큰 폭 상승한 11,700원까지 올랐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공모가 밑으로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가격 메리트도 또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맥스로텍이 앞서 말씀해 주신 엔저라든지 중국의 인건비 상승과 어떻게 또 직결이 되는 건가요? 네, 먼저 엔저의 어떻게 수혜인지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죠. 지난해 12월 일본 현지에서 조인트 벤처인 GKIM이라는 기업의 지분을 16.67% 취득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이 GKM 회사 이름입니다. GKM은 무선 겐트리 로봇 원천 기술을 보유한 일본의 기켄사, 그리고 반도체 사업기계 기업인 BBS 킨메이사의 전략적 제휴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벤처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맥스로텍이 바로 PKM이라는 기술과 노하우를 출자하는 형식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PKM 용어 어렵습니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병렬 역학 기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360도 회전이 가능한 그런 기계인데요. 360도 회전 반경 때문에 공작 기계 3대에서 4대가 하던 일을 한 대가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기계입니다. 네. 이 기술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본 기업 하나, 아까 기켄사와 맥스로텍 단 3개에서 2개의 기업만이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괜찮고요. 이 조인트 벤처에 참여,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큰 이점으로 볼 수 있는 건 일본 쪽으로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일본 진출의 성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들 수 있겠죠. 여기에 또 그 분야도 기계 자동차 분야이기 때문에 일본 엔저 형사의 직격 수혜를 받는 산업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일본 엔저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엔저에 따른 수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중국의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중국 공장들이 자동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어요. 이 공장 자동화에 대한 수혜도 받는 건가요? 네, 두 번째는 바로 이 중국의 공장 자동화인데요. 네. 일단 중국이 왜 공장을 자동화해야 되냐라는 부분은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맥스로텍은 지난해 7월에 중국 현지 공작기계 판매하는 업체와 또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에 처음 도전을 했는데 처음 도전한 해 벌써 한 30억의 매출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기본적인 겐트리 로봇 시장을 장악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동화 산업 시스템이죠. 중장기적으로는 또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PKM, 병렬 역학 로봇, 360도 돌아가는 그런 로봇이죠.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 로봇인데 이 로봇까지 중국에 진출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미 현지에 11개 업체와 견적을 또 보고 있다고 하고요. 발빠르게 일단 중국 내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세워서 중국 공장 자동화에 일단 참여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의 엔저와 그리고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공장 자동화의 수혜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내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모멘텀은 없는 건가요? 네, 물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요. 역시 이 자동차 산업의 수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 2, 3년간 물론 최근에는 잠시 주춤했지만 국내 증시를 이끈 것 자동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굉장히 큰 상승을 했죠. 최근 동남아에 나가보시면 길거리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국내 브랜드의 자동차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택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뿐만 아니라 북미하고 유럽 자동차의 본고장이죠. 이쪽에서 또 고급 승용차 라인까지 인정을 받으면서요. 국내에서는 일단 IT와 자동차 2개를 대표 업종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맥스로텍은 자동차의 주요 부품으로 높은 기술력이 요구가 되는 엔진 실린더 블록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기존에는 완성차 업체들이 했었는데요. 완성차 업체들이 이 부분을 하기에는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아웃소싱을 주는 그런 추세고요. 이미 한국 GM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쌍용차에 납품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수의 매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다른 국내 자동차 업체에도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상장된 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상장이 됐고 주가의 흐름을 보자면은 좀 지지부진한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거든요. 매매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아까 일본과 중국 이 두 분이 큰 투자 포인트입니다. 일본은 이제 경제 대국으로의 위상이 좀 많이 다쳤죠. 이제 절치부심하면서 좀 회복을 하고자 합니다. 그 방법으로 엔저를 택했기 때문에 자동차와 기계 쪽, IT, 자동화 공정 이쪽으로 굉장히 큰 수요가 있는데 여기에 맥스로텍이 이미 일본에 진출해 있다. 조인트 벤처까지 참여하고 있다라는 점 하나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제조 위주로 가파르게 상승을 했지만 굉장히 요즘 효율성이
인건비가 높아지면서 효율성이 떨어져 공장의 자동화가 절실히 필요한데요. 뭐 그런 추세 이어지고 있고요. 중국 정부에서도 이쪽을 굉장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맥스로텍은 뭐 이것을 알았다는 듯이 일본과 중국에 이미 거점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서 맥스로텍의 앞으로의 향후를 관심을 크게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1차 목표가는 10,000원으로 정할 수 있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N자형 상승이 가능한 기업인데 다행히도 주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장 이후 주가가 많이 내려 있다. 이 점 또한 투자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내려온 틈을 타서 접근을 해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6,900원이 현재가인데요. 현재가에서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맥스로텍 자세하게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스누라 리서치의 박인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